네, 안녕하세요. 오늘 카카오 키워드 광고 강의를 진행할 광고 컨설팅 본부 1팀 김영국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카카오 키워드 광고의 이제 집행 가이드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강의해드렸던 내용을 이제 실제로 카카오 키워드 광고의 툴을 한번 이제 활용을 해보면서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툴을 다루면서 이제 함께 좀 같이 보실 내용은 광고 대상을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캠페인 및 이제 그룹을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키워드 소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장 소재까지 한번 직접적으로 어떤 식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또 어떤 툴을 이용해서 활용이 가능한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먼저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어떤 광고 매체가 됐건 가장 먼저 해야 될 그런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었어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카카오 키워드 광고 기준으로는 광고 대상을 등록하는 건데, 이제 광고 대상을 등록하는 경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설명하기 앞서 오늘 같이 보시면서 이제 보게 될 거는, 이제 카카오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케터의 경우에는 에이전시로 접속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다이렉트로 같이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기준으로 광고 대상 등록을 이제 진행하는 경로는 이제 상단에 이제 메뉴 중에서 계정에서 광고 대상 관리에 들어가 보시면 광고 대상을 등록할 수 있는 이제 페이지로 나오게 되고, 에이전시 기준으로는 상단에 이제 거의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관리 보고서라는 그 메뉴 하단에 광고 대상 관리 동일하게 이렇게 광고 대상 관리라고 나오게 되고,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마케터는 아무래도 여러 계정을 한꺼번에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내가 광고를 대상을 등록할 계정, 그러니까 광고주분 계정을 접속할 수 있는 그 선택 박스가 나와요. 거기서 광고 대상 등록할 광고주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동일한 광고 대상 관리 페이지로 넘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같이 등록을 해보기에 앞서서 왜 광고 대상을 등록을 해야 되냐를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진행하려는 광고가 광고를 진행하기에 유효한가를 판단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내 홈페이지에 뭐 유해한 정보를 담고 있다거나, 아니면 실제 내가 광고를 할 내용과 이 홈페이지 내 존재하는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이 카카오 키워드 광고에서 판단을 하고자 광고 대상 관리에서 광고 대상을 등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등록 진행은 어떻게 하냐? 이제 상단에 왼쪽에 보시면 등록 버튼이 있으세요.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광고 대상을 선택하는 것과 뭐 여러 가지 적을 수 있는 란이 많은데, 이제 하나씩 좀 천천히 보면, 광고 대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광고할 그 매개체가 웹사이트냐 아니면은 어플이냐 채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만 지정이 되고, 뭐 앱이나 카카오톡 채널이나 스토리 채널은 이제 뭐 연동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은 선택이 되질 않고 있고, 그래서 웹사이트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웹사이트명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은 아니라 내가 광고 대상 등록할 사이트를 관리를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내가 구분하기 쉽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는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테스트라고 적고, 광고 UR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내가 광고 진행하게 될 URL, 이제 이쪽에 여기에 등록하는 홈페이지가 이제 광고로서 활용되게 되는 건데, 먼저 홈페이지가 유효한가를 등록 전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페이지를 입력하고 연결 확인을 누르게 되면 사이트 연결이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무렇게나 한번 검색을 해보면 뭐 이렇게 넣으면 아마 안 나오겠죠? 이것도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없는 페이지를 이제 하게 되면 이렇게 사이트 연결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이제 명시가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물론 연결이 확인되지 않은 사이트라도 추후 심사 과정을 통해서 연결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실 수는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하시고 앞으로 광고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 검수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홈페이지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회원 전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원 전용 사이트, 뭐 만인에게 공개돼서 뭐 접속 가능한 이런 홈페이지가 아니라 일부 뭐 특별한 회원이라든지 이렇게 일부 회원들만 모집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해당 홈페이지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이 카카오 키워드 광고에서 이제 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로 그 접속을 해서 홈페이지 내부를 볼 수 있는 계정 정보를 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정 정보까지 적게 되시면 이제 다음은 카테고리, 그러니까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광고의 업종, 어떤 서비스를 취급하고 있고 어떤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지를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등록을 하냐? 의료 쪽이나 보험 같은 쪽에는 광고 검수를 받을 때 따로 등록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서류 목록이 있기 때문에 그 서류 목록을, 어떤 서류를 등록을 하고 또 카카오 측에서 원하는 서류를 등록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를 나누는 건데, 이제 보시게 되면 의료기기,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이라든지 아니면 의약품 쪽도 마찬가지로 의약외품 제조 판매, 품목 허가증, 이런 이제 카카오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서류 항목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런 그 리스트가 뜨게 되면 여기에 이제 카카오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등록을 한 다음에 절차로 넘어가야 나중에 심사 단계에서 반려되지 않고 검수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겠고, 기타 다른 특별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사업자 등록증만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기타 서류는 내가 이 카카오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에 뭐 상표 등록증, 이런 기타 서류를 등록을 해서 추후에 광고 운영하면서 조금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서류를 요청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쪽에다 기타 서류를 안에다가 서류를 등록하신 다음에 검수를 받게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완료가 되셨으면 이 광고 대상 리스트에 이제 내 업체의 이름, 그리고 내가 등록했던 광고 대상의 URL, 그리고 심사 정보, 이런 쭉 나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필수 정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등록한 웹사이트에 등록한 필수 정보가 노출되게 되는 거고, 요 전화번호, 이제 부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냐, 이제 전화번호는 모바일에만 노출되면서 이제 클릭 시 과금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변호사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변호사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모바일 환경에서 이 전화 버튼이 노출이 되면서 실제로 클릭을 했을 때 이제 바로 전화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이제 버튼을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 이 부가 정보라고 해서 전화번호에 해당할 수가 있고, 카카오톡 채널은 비슷한 맥락인데, 이 카카오톡 채널은 PC와 모바일 둘 다 노출됩니다. 둘 다 노출되는데,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의라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릭 시 과금되는 부분이고, 바로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의 상담 페이지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면 그쪽에서 바로 내가 원하는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문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단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이 부가정보라는 카카오톡 채널 아니고, 카카오페이 배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PC랑 모바일 이제 두 군데 모두 노출이 되면서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배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냐, 보통은 카카오톡페이 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카카오톡페이를 지원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보이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웹사이트 URL 옆에 이제 요 카카오톡 문구하고 동일하게
이제 동일한 아이콘과 함께 페이라고 적혀 있게 돼요. 근데 이쪽 이 홈페이지는 카카오톡 페이를 지원하는 페이지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거고, 쇼핑하우나 이제 로고 심사, 스토어 정보는 말 그대로 이제 쇼핑하우는 쇼핑 플러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입점된 쇼핑하우의 상품 아이디를 불러오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부분이고, 요 세 영역 같은 경우에는 검색 네트워크 아닌 쇼핑 네트워크 쪽을 활용하기 위한 이제 부가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내가 이 부가 정보를 등록을 해놓고 확장 소재를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데, 뭐 예를 들면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뭐 확장 소재와 부가 정보를 모두 등록했을 경우에는 뭐 카카오톡 채널 그리고 전화하기, 카카오페이 배지 같은 경우에는 확장 소재랑 같이 노출이 되는데, 이 썸네일 이미지를 확장 소재로 등록해서 노출하는 경우에는 카카오페이 배지는 노출이 되지만 이제 카카오톡 채널 그리고 전화하기 버튼은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또 PC 버전에서는 이제 보험이나 대출 쪽 업종에서만 활용 가능 확장 소재인 계산하기 확장 소재를 이제 노출을 시키게 되면 카카오톡 채널 아이콘과는 같이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실질적으로 광고 대상의 등록이 완료되고 심사까지 완료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캠페인 등록을 해서 내가 시작할 광고를 준비하는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데, 접속 경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다이렉트 기준으로는 상단 메뉴 중 광고 관리에서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캠페인을 만들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에이전시 기준으로는 아까랑 동일하게 상단에 관리 보고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광고주 관리, 거기서 내가 캠페인을 만들 광고주 선택을 하셔서 이제 캠페인을 이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 동일한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게 되십니다. 이것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큰 틀인 캠페인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새 캠페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진행할 캠페인의 종류부터 그 다음에 뭐 각 예산, 기간, 요일까지 이곳에서 다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둘러보면, 캠페인명 같은 경우에는 아까 광고 대상 웹사이트명이랑 동일하게 내가 전략적으로 캠페인을 운영하고자 할 때 캠페인 단위로 PC 모바일을 분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키워드별로 분리를 시킨다든지 할 때 내가 알아보기 쉽게, 내가 관리에 용이하게 캠페인명을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윤리예산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 단위로도 걸어두실 수가 있고 그룹 단위로도 걸어두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나는 윤리예산을 캠페인 단위로 걸어두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을 누르셔서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이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 노출 기간은 이제 일자별로 뭐 단순 시즌성 캠페인을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단기 이벤트, 아니면 기간이 지정된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광고로서 이제 활용을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기간을 지정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리고 00시부터 그 다음에 24시까지 특정 내가 24시간 노출을 월화수목금토일 24시간 노출을 할 게 아니라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정하셔도 되고, 이렇게 시간 단위로도 전부 다 체크를 해주시면은 해당 시간 동안에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는 그런 전략적으로 광고를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거 다 미설정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으로 넘어가기 전에 검색 캠페인 하나의 계정에서 캠페인은 최대 1000개까지 생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카카오 키워드 광고에서 권장하는 이제 안정적인 광고 운영을 위해서 최대로 권장하는 캠페인 수는 200개라는 점도 한번 참고하셔서 캠페인을 생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그룹 단으로 넘어오게 되시는데, 그룹명은 마찬가지로 캠페인명과 동일하게 그룹 단위에서 내가 전략적으로 키워드를 분류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떠한 소재나 아니면은 다른 여타 이유들 때문에 전략적으로 운영을 한다, 아니면 단순히 내가 알아보기 용이하게 지정을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캠페인 이름단에서 지정을 해두시면 됩니다.
광고 대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등록했던 광고 대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는 아무것도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지 않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이제 없이 이 광고 캠페인 생성을 들어오게 되실 경우에는 이 신규 광고 대상 등록 버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페이지를 통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실질적으로 캠페인을 만들어 봐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임의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렇게 내가 아까는 없던 내가 등록한 광고 대상을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내가 광고에 이용할 홈페이지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노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전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PC 검색 포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과 네이트의 이제 통합 검색 영역, 그리고 모바일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네이트의 모바일 이제 웹과 앱, 그리고 카카오톡 채팅방 내 샵 버튼을 누르시면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시잖아요. 거기 안에서도 이제 우리 카카오 키워드 광고에 이 광고가 노출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PC 콘텐츠나 모바일 콘텐츠는 이제 다음에서 제휴한 뉴스, 그리고 뭐 기타 앱이나 아니면 기타 서비스들, 그리고 포털 사이트나 이쪽에서 지정받은 제휴된 영역에 우리 검색 광고가 등록한 소재가 이제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각각의 검색 포털이라든지 노출 영역을 좀 자세히 보시고 싶으시면 이 노출 영역 상세 보기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광고가 어디인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서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집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 노출 방식은 랜덤 노출, 요거는 아마 네이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이버도 동일 비중 노출, 성과우선 노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랜덤 노출은 말 그대로 랜덤으로 정확하게 동일 비율로 노출이 되는 걸 말하는 거고, 성과우선 노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가 진행할 광고 중에 더 높은 효율을 보인, 뭐 유입량이 됐건 전환수가 됐건 더 높은 그 데이터를 보인 광고를 우선적으로 노출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캠페인단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그룹단에서도 일예산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설정을 누르게 되시면 아까 캠페인단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지정할 예산을 입력을 하실 수 있는 창이 나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확장 검색인데, 확장 검색이 뭐냐고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내가 등록한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내가 등록한 키워드와 연관된 키워드가 광고에 자동으로 노출이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확장 검색을 내가 설령 사용을 하더라도 그 중에서 예를 들어 특정 단어가 포함된 키워드들은 활용을 하고 싶지가 않다 라고 하시면 요 제외 키워드 설정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이제 아래 예시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중독이라는 데가 들어간 키워드는 활용을 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해서 중독을 등록하게 되시면 이제 마찬가지로 게임 중독, 도박 중독과 같이 중독과 관련된 키워드들은 확장 검색 기능을 사용을 하시더라도 이런 등록된 키워드가 속해 있는 연관 키워드들은 노출이 되지 않는 점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까지 만드셨으면 다음으로 키워드랑 소재를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 보이시는 창은 제가 이렇게 일예산을 미설정으로 둘 경우에는 한번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카카오 키워드 광고에서 일예산을 설정을 해서 균형 있는 광고비 사용을 위해서 이제 일예산 설정해라 라는 문구가 뜨게 되는데, 일부러 예산 설정을 안 하실 경우에는 이제 확인을 눌러서 넘어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실수로 일예산을 지정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저런 경고창이 뜨게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한 캠페인당 최대 1000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캠페인은 이 검색 캠페인은 이제 최대 한 계정에 1000개. 근데 카카오에서 권장하는 건 200개까지. 그리고 그룹은 한 캠페인당 1000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키워드 등록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키워드 광고, 어떤 키워드 광고 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을 등록할 수 있는 이제 입력창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을 입력을 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 때는 마찬가지로 엔터키를 눌러서 다음 칸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아마 키워드 광고를 좀 진행을 하셨거나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라도 어떻게 등록을 하시는지는 다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다음 키워드, 그 다음에 이제 그 키워드에서 입찰 방식을 조정하는 건데, 이 직접 입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등록한 키워드들의 입찰가를 직접 입력을 해서 이제 등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요 희망순위, 이제 희망순위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희망순위는 자동 입찰 기능을 활용할 때 이제 요 희망순위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희망순위를 활용하는 방법은 내가 컴퓨터라는 키워드를 활용을 하려고 할 때 이 키워드를 1위에 두고 싶다 라고 하면 희망순위 1위에 두고 한도액을 뭐 10,000원 이렇게 걸어둘 경우에 자동 입찰 기능이 활용이 되게 돼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 내가 컴퓨터라는 키워드를 1위에 둘 건데 10,000원 아래에서 1위로 두겠다, 이런 식으로 기능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찰 한도를 풀어놨을 경우에는 이제 한도액에 제 리미트 없이 그냥 1위에 자동으로 1위에만 계속 입찰가가 노출될 수 있도록 입찰가가 설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아셔야 될 게 나는 여기에 희망순위 1위에 두고 입찰가를 10,000원에 뒀는데 다른 광고주가 이제 동일하게 컴퓨터라는 키워드를 1위에 두고 11,000원에 두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도액이 더 높은 이제 업체가 1위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키워드는 한 개 그룹당 최대 1000개까지 등록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소재인데, 이제 요 소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 보고서에서 소재의 성과를 확인하기에 용이하도록 이제 부여하는 고유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고의 외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은 아니고, 내가 광고를 소재의 성과를 이제 확인하거나 보고서를 확인할 때 조금 확인하기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키워드 광고는 내가 여기서 제목을 검색하거나 이름을 검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어떻게 노출될지 모바일이나 PC 버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마찬가지로 설명 탭도 마찬가지라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소재는 한 개 그룹당 최대 20개까지 등록 가능한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면 가장 광고를 진행하는데 기본적인 캠페인, 그룹, 그리고 키워드, 그리고 소재까지 광고를 진행할 준비는 마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외에 이제 확장 소재를 활용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광고가 아니라 이미지, 그리고 더 추가적인 정보 등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 광고에서. 그래서 확장 소재를 하나하나씩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추가 제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재를 만들면서 더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가 있는데, 이제 제목 타이틀이라든지 이런 글자수 제한으로 인해서 등록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요 추가 제목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더 긴 제목, 그리고 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 같은 경우에는 소재 제목과 설명 문구 사이에 이제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왼쪽은 내가 기존에 등록된 동일한 유형의 확장 소재가 있다라고 할 때 이 등록된 확장 소재 불러오기를 통해서
추가로 이제 입력하거나 이런 일일이 번거로운 작업 없이 바로 넣기 버튼 하나만으로도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부가 링크인데 이 네이버에서는 서브 링크랑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재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지정한 랜딩 페이지로 떨어지게 되는데, 나는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페이지가 이제 소재에 연결된 랜딩 페이지뿐만 아니라 각각의 뭐 성품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다른 정보를 다른 페이지에서 제공을 해줘야 될 경우에는 이곳에서 이제 뭐 페이지 상품 1, 상품 1에 해당하는 이제 링크를 걸어 두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칸이 문단이 나눠지면서 밑에 이제 버튼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버튼 하나하나 각각 설정된 고유 랜딩 페이지가 있어서 클릭하게 되면 해당 설정된 랜딩 페이지로 떨어지는 점 참고하셔서 등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록된 확장 소재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이전에 등록된 동일한 확장 소재가 있다면 불러와서 번거로운 작업 없이 바로 등록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등록된 확장 소재 불러오기 같은 경우에는 비단 추가 제목이나 부가 링크 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그렇고 말머리도 그렇고 기존에 등록된 확장 소재가 있으면 그대로 불러오실 수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가격 테이블. 가격 테이블은 이제 거의 커머스에 해당하는 확장 소재인데, 굳이 내 홈페이지에 클릭을 하지 않고 들어와도 우리 홈페이지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광고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 확장 소재를 활용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클릭되면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키워드 광고 클릭당 과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과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격 테이블을 활용을 하게 되면 굳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지 않아도 이제 잠재 고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등록한 확장 소재를 보고 가격이 얼마구나 라고 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필터링을, 이제 고객을 필터링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썸네일 이미지인데, 썸네일 이미지는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광고가 텍스트로만 이루어지는, 거의 소재는 텍스트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단조로움을 조금 피하고자 이런 식으로 우리 업체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지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와 거의 동일한 성격이 하나 있는데, 하나 이제 멀티 썸네일입니다. 멀티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사진이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각각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브링크나 가격 테이블처럼 이미지별 랜딩 페이지를 다르게 설정을 해서 이제 클릭 시 각각 상품 고유의 랜딩 페이지로 떨어지기도 할 수 있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 검색 결과에서 6개 광고 중에 등록한 제일 선순위 업체만 요런 식으로 3개 이미지가 노출이 되게 되고, PC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마우스 커서를 이미지에 올려 두어야만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멀티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전체 모든 내가 키워드를 전부 다 하고 싶다라고 해서 진행 가능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카카오 키워드 광고에서 지정한 키워드만이 이 멀티 썸네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키워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썸네일 소재 등록단에 여기 밑에 보시면 노출 대상 키워드 확인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멀티 썸네일 키워드 리스트라고 첨부 파일 하나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다운을 받으셔서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서비스나 상품의 키워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등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말머리인데, 말머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추가적으로 이벤트나 아니면 상품 행사 이런 걸 진행을 할 때 좀 더 가시화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할인 종류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 앞에 제목과 설명 문구 하나 사이에 할인이라는 이런 문구와 함께 내가 원하는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할인 내용을 이렇게 적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같이 소재에 포함돼서
노출될 수 있다라는 점. 내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를 굳이 광고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단순히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홍보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에 계산하기. 계산하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다 진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업종에 다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험이나 대출 쪽만 이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제 노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버튼이 뜨게 되는데, 이걸 클릭하게 되면 보험료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대출 계산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검색 광고 키워드, 이제 카카오 키워드 광고의 검색 네트워크에 대한 확장 소재 설명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확장 소재 맞춤 제한이 무엇이냐. 요거는 이제 기존의 확장 소재 등록 참고용으로 광고 등록 현황, 그리고 업종 특성, 그리고 시즌 변화, 효율 데이터 등을 고려를 해서 그룹에 즉시 등록할 수 있는 광고 소재를 요 카카오 키워드 광고에서 제한을 해주는 기능이었어요. 근데 요 기능이 2020년 7월 24일부로 이제 종료되어서 현재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은 새로운 제한은 없는데 기존에 제한 받으셨던 확장 소재는 이 서비스가 종료돼서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번 시간에 다뤄봤던 검색 네트워크의 등록 작업에 대한 이제 툴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강의를 한번 해드렸고요. 오늘 미처 다루지 못했던 이제 대량 관리라든지 전환 추적 기능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